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2부죠? 네, 성탄절을 가족 연인과 보내셔야 되는데 저와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만큼 내년 28회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왔으니까 저도 그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해드릴게요. 꼭 합격시키게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공시 31일이죠. 그러니 2016년 넘어가는 마지막 회니까 가는 해 잘 보내시고 새해 계획 잘 세우시라고.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네, 다음 주 휴강.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242페이지 인문서 교재 242페이지 펴시고. 자, 오늘이 이 교재는 마지막입니다. 인문서 교재는 말 그대로 각과목의 기본 법률 용어 인문 정도로 다루는 거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새 기본서로 들어갈 겁니다. 교재 이거로 다음 주에 가져오지 마시고요. 예, 그래, 다음 주부터 배우는 교재가 내년 28회 대비 공시법령 1월서부터 6월 달까지 6개월에 걸쳐서 배우는 교재가 다음 달서부터 나오는 교재가 6개월 동안 배울 교재입니다. 요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기본서 나오면 그 교재가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사용할 교재다 생각하시고 그 교재로 가져오시고, 그것도 좀 공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책 아직 안 받으셨어요? 새 교재?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은 그 교재 이제 받으시면은 다음 주에 그 교재 가져오시라고요. 이것도 요 교재 가져오지 마시고. 아셨죠? 예, 자, 그러면 242페이지 보십시오. 자, 하단에 2절 기입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자, 등기 절차 강론을 배웠는데, 자, 첫 번째 등기 분류입니다. 등기를 갖다가 무조건 이제 등기하시면은 토지 건물, 토지하고 건물을 갖다 등기하는데, 토지 건물 등기할 때는 등기부 표제부라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갑구라는 데다가, 을구라는 데다가 토지에 관한 정보, 건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기록하는 행위를 갖다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부동산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등기라는 걸 할 때 등기법은 그 등기를 개별적으로 어떤 등기가 있느냐를 갖다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등기 분류 작업했던 게, 자, 그걸 배웠습니다.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를 내용에 따라서. 그래갖고 자, 일주일 전에 배운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되짚으면 이게 떠오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분류 작업을 했죠.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토지 건물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갖다가 올리는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새로 발생한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 작업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처음 원시 취득한 사실을 이제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 이렇게 배우셨고, 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새로 창설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갖다 새로 들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이라는 세입자의 권리를 처음 건물에 새로 만들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다 새로 창설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설정 등기 이렇게 이제 배웠고, 토지 건물 재산권이 있으면 그 재산권은 그 재산권자가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재산권자가 바뀔 수가 있죠. 권리 주체가 새로 바뀌는 사실을 등기하는 걸 법률용어로 이전 등기 이렇게 배웠고, 세 가지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는 기입 등기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새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고치는 내용의 등기가 있습니다. 고치는 내용의 등기는 경정 등기하고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경, 경정, 말소 등기는 고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자주 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느냐를. 변경은 새로 발생한 사실을 올리는 내용의 등기가 아니라 종전에 등기부라는 국가의 기록이,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라는 전산 기록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기록, 국가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그 하자 있는 내용을 고쳐야 되겠죠. 그걸 고치는 내용의 등기인데,
자, 경정 변경은 등기에 일부 하자가 있을 때 그 일부 하자를 시정할 때는 경정이나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등기에 전부 하자가 있을 때는 말소라는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기록이 국가의 전산 기록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잘못 지워져 있는 것을 갖다 다시 살리는 내용의 등기를 갖다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자, 권리라는 것은 물건이 존재해야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없어지게 되면은 그 물건을 없애는 내용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법률용어로 멸실 등기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내용에 따라 총 이제 등기를 분류하면은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시험에서 자주 내는 주제입니다. 이 개념을 갖다가 분류를 하는지 못하는지. 자, 그러면 오늘은 24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등기를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2절 하단에 242페이지 하단에 2절 기입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다가는 위에 메모부터 먼저 준비. 형광펜 말고 메모부터 필기고. 자, 네 글자 쓸 겁니다. 위에 기입 형식 위에 순위 번호 네 글자 쓰십시오. 순위 번호. 자, 순위 번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분류는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등기의 분류가 내용에 따른 분류라면 두 번째는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그 기입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형식이라는 법률 용어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순위 번호라고 네 글자를 메모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순위 번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자, 이제 이쪽을 보십시오. 등기를 기록하는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하고. 그러면 자, 표제부에 부동산 토지 건물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게 등기야. 갑구 을구라는 전산 기록 양식에 토지 건물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는데 그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를 매기는 데가 뭐가 있느냐면 순위 번호라는 데하고 표시 번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만 찾아내시면 이 얘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위 번호가 있고 표시 번호가 있는데 어디를 봐주시냐면은 자, 인문서 교재에는 기재례가 딱 한 군데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기 바라는데 앞에 190페이지 펴보세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자, 그러면 잠깐 여기 보시고 여기 잠깐 보시고 교재 보세요. 표제부 양식이 있을 것이고 갑구 을구 양식의 기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럼 표제부에 부동산 정보 기록해 놓은 게 등기죠. 갑구 을구에 토지 건물 정보 기록해 놓은 게 등기죠. 그러면 표제부의 이제 양식에 보십시오. 그럼 제일 왼쪽에 네 글자 법률 용어가 있을 겁니다. 한글로 표시 번호. 자, 이거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표시 번호 옆에 한글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어놓은 게 그게 등기입니다. 그 기록이. 그러면 그걸 등기한 순서를 갖다 처음 전산 기록 올렸으니까 표시 번호에 등기한 순서 1 적죠?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지목이 바뀌면 그 밑에 칸에 또 전산 기록의 표제부에 바뀐 지목 기록하고 표시 번호에 뭐를 쓰면 됩니까? 2. 그러면 자,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표시 번호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어디에? 표제부에 있고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정보 기록하는 게 등기인데 그걸 등기한 순서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 나가는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시 번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찾기. 순위 번호가 어딘지 우리 찾으셔야 돼요. 밑에 양식 교재 보십시오. 갑구 양식 기재례 있죠. 자, 그래 놓고 순위 번호 양식 찾으셨죠? 오른쪽에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접수 등기원이 생략 오른쪽에 소유자 속머시기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죠. 그럼 그 기록이 뭐에 관한 정보입니까?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소유권에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보 기록이니까 갑구라는 양식에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게 등기입니다. 그럼 갑구라는 양식에 그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기 기록한 순서를 갖다가 적는 데를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데 양식을 뭐라 부른다? 순위번호. 자, 그럼 이제 결론 났습니다. 거기에 들어보셔야 돼요. 순위번호, 표시번호는 뭐 하는 데느냐 하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한 순서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적는 데를 법률용어로 순위번호, 표시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시번호는 뭐에 관한 등기를 한 순서를 적는 데냐면 부동산 표시를 등기한 순서를 적어나가는 데를 갖다 표시번호라고 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갖다가, 권리에 관한 등기 어디다 하느냐면 갑구와 을구에 등기하죠.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갖다 한 순서를 갖다가 일련 번호를 적어나가는 데를 갖다 순위번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어요. 이러면 끝난 거야. 형식이란 등기한 순서를 갖다 적는 순위번호, 표시번호란에, 자, 등기한 순서 적죠. 그 다음에 다음 등기했으면 등기한 순서 적죠. 그 다음 또 등기를 해나갔으면 등기한 순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한자로 얘기하면 독립주자입니다. 독립주자. 그러면 이거를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일련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 독립된 번호로 등기한 순서를 갖다 적는 등기를 갖다 일컬어서 형식에 따라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3번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다음 등기했죠? 독립주자 쓰면 몇 번에 등기한 순서를 적어야 되는데 4번에 등기한 순서를 적어야 되는데, 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는 종전 번호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번 다음에 등기를 했지만 그 등기는 종전의 2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아니야. 종전의 1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아니야. 위에 3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라고 표시할 때는 종전 주등기 번호에 덧붙여서 관련 있는 등기라는 순위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번호 2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라면은 자, 주등기 4번으로 하지 않냐고 2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이렇게 등기한 순서를 적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법률용어로 등기가 아니라 부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신분이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한다? 그러면 형식에 따른 분류라는 건 등기를 배우는 겁니까? 등기 번호 매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까? 번호 매기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등기냐 부기하냐는. 그러면 부기를 해놓으면은 자 이걸 왜 부기를 하라고 법에 규정해 놨냐면은 똑같은 안에 등기가 있으면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 이 번호를 갖고 권리의 우열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번 뒤에 등기에는 2번에 등기하는 권리자와 3번에 등기하는 권리자가 싸우면은 자신의 등기에는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갖고 권리의 우열을 가리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뒤에 권리를 등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 부기로 순위번호를 매겨놓으면은 종전 2번에 덧붙여서 3번 뒤에 권리가 등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2번의 번호를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뒤에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를 보장을 받기 때문에 부기라는 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언제만 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다 등기는 무슨 등기로 번호를 매기고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부기 등기는 후에 등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등기가 뭔지 부기등기가 뭔지 구별하셨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디에는 절대 부기등기라는 걸 안 하느냐 하면은 권리의 순위가 등기에 있어서 권리의 순위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데는 부기등기라는 걸 절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어디와 어디죠? 갑구와 을구. 그러면 표제부에는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밑에 지목 바뀐 거, 면적 바뀐 거 그걸 등기해 나가는 거겠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해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는 부기등기라는 게 절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 그렇죠. 표시번호 매기는 데가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제부죠. 표제부에 등기할 때는 나중에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부기등기라는 번호가 절대 매겨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거부터 먼저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고르셔야 되고, 그러면 부기등기 법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권리를 등기하는 데 안에서만 있겠네.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어디다? 갑구와 을구. 자, 그러면 권리를 등기하는 데 안에 있어서 갑구와 을구. 그러니까 뭐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순위번호 매길 때만 주등기냐 법률의 규정에 부기등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표시번호를 매기는 표제부에는 절대 부기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갑구, 을구에 등기할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권리를 등기할 때는 종전 권리가 5번 등기했으면 다음 권리 등기하면 6번, 다음 등기하면 7번 이렇게 나가는데 7번 다음에 등기하면 종전번호에 부기하도록 돼 있는 건 법률에 규정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1년 동안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다시 넘겨보십시오.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하면은 243페이지. 243페이지 피셨습니까? 거기에 큰 제목 색깔 2, 3 중간에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게 요거 쓰시면 돼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부동산 등기법 법전에 부기로 하라고 법전에 규정해 놓은 걸 거기다가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법전에 있는 걸 전부. 그러면 거기에 지금 1년 번호 소제목 1번서부터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12번까지 소제목이 달려있죠. 법전에 법조문에 있는 부기등기로 하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걸 법전에 있는 걸 총망라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해하시겠죠? 교재는 이제 그렇게 볼 줄 아셔야 되고 자, 이번 과정이 이제 법전에 규정해 있는 걸 1년 동안 그걸 이제 충분히 보면서 배워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 꼭 기억해야 될 거 3개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가장 빈출 빈도가 높았던 거. 243페이지에 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1번 소제목 1번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이전 등기 형광펜. 따로따로 치셔야 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이전 등기 형광펜. 자, 거기에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또 못 배우, 위의 내용을 못 배우시면 그 내용이 또 무슨 얘기인지 뭐예요? 이전 등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등기된 권리자 이름이 바뀔 때 새로 바뀐 권리자의 이름을 바꿔나가는 걸 무슨 등기라 한다? 그러면 권리자 이름은 소유권자도 바뀔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도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전 등기라는 게 어디에 등기되는지 등기는 이거 3가지만 알면 다 끝난다니까요. 등기 이전 등기라는 게 어디에 이전 등기라는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이전 등기 갑구하고 을구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소유권 이전되는 등기 기록은 갑구라는 데 있을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그러면 다 지금 예시했던 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을구라는 데 기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전에서는 뭐라고 규정해 놨냐? 여러분들 형광펜 친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법에 규정해 놓은 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어디에? 을구. 을구의 명의 이전할 때는 전세권이 3번 설정 등에 3번 돼 있죠? 전세권자가 중간에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거기에 전세금 빼갖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럼 전세금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3번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 3번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인수해서 3-1, 3의 1 이런 식으로 인수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구에 소유권 등기가 5번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죠. 그럼 몇 번? 6번. 경매 넘어가서 경매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되죠. 몇 번? 7번. 다시 사망하면 상속돼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죠. 8번. 왜 그러면 갑구에는 5, 6, 7, 8 지금 4개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종전번호에 항상 다음으로 간다? 소유권이가 아니야. 법에 없으니까. 아, 이렇게 배워나가야 돼. 법의 규정이 없으니 이렇게 배워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갑구에는 갑구의 소유권명의 이전할 때는 법에 없으니까 종전번호에 항상 다음 번호로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이전 등기는 그 재산권 번호에 항상 뭐로 하도록? 부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등기가 갑구 쪽에 있고 을구 쪽에 있는데 을구 쪽에 무슨 이전 등기만 부기 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만 부기로. 그럼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에 없으니까 주등기로 이렇게 가장 빈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형광펜 준비.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소유권 이외의 권리 형광펜. 의 빼고 처분 제한 등기 형광펜. 자, 필기구 처분 제한
가로 필기고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배울 수 있는 처분 제한 유형은 그 정도가 실예입니다. 처분 제한 그 외에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처분 제한이라는 이름들이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재산권을 처분하는 걸 막는 등기. 재산권 처분하는 거 막는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대요? 압류라는 이름, 가압류라는 이름, 가처분이라는 이름, 경매, 기입 등기라는 이름이 재산권 처분하는 걸 막는 등기라는 겁니다. 그걸 처분 제한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보기 들어보시고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그 처분 제한 하나 예를 가볼게요. 가처분 걸고 싶어. 가처분 걸고 싶으면 가처분을 법률용어로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데, 가처분이라는 게 어디 등기가 될까요? 이거부터 모르시면 이 얘기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처분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갈까? 등기에. 을구? 아닌데. 아니,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넘기는 걸 갖다 처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걸 막는 게 처분 제한이래. 그러면 가처분이 처분 제한이라면 소유권이 갑구에 등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걸 막고 싶어. 가처분으로 막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히 갑구에 등기될 것이고, 전세권, 저당권이 을구에 있는데 전세권자한테 내가 일정하게 채권이 있어서 그 전세권을 갖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내가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막고 싶어. 그럼 가처분이라는 의미 어디에? 을구에. 그럼 처분 제한은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있는데 처분 제한이 들어가니까 갑구와 을구에 처분 제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형광펜 친 건 처분 제한 앞에 형광펜 친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을 지금 예를 갖고 들어가면은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은 어디에 등기되는 것이고, 갑구에, 전세권 이전 금지 가처분은 을구에 등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어디에 처분 제한을 할 때만, 을구에 처분 제한을 할 때만 부기로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가처분 두 개 실례로 가면은, 자, 갑구에 5번 소유권을 가처분 잡고 싶다. 그럼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결정이 떨어지고 가처분 등기 촉탁이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오면 가처분 등기를 5번 밑에 등기할 거 아닙니까? 몇 번으로 번호가 가처분이 매겨져 있겠습니까? 법이 없으니까는 이거 배당받는 거지. 5번의 소유권 밑에 등기 들어왔으니까 그 가처분은 6번으로 매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을구에 1번 전세, 2번 저당, 3번 저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2번 저당권 채권에 가처분이 걸려 촉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뒤에 3번 저당이 또 있죠? 그 상태에서 들어왔죠? 가처분 몇 번? 2의 1. 우리 통일돼서 용어를 사용해. 2의 1. 2의 1. 또 2-1 뭐 이렇게 해도 등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불러도. 지번 부를 때는 의라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등기의 이 부기는 2-1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는. 2의 1로 되게 돼 있죠? 왜?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분 제한은 꼭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처분 제한도 이전 등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디에 처분 제한할 때만 부기로, 을구에 처분 제한을 할 때만 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을구에 처분 제한을 할 때만. 예. 그 다음 밀출 빈도 높았던 거 넘겨보십시오. 244페이지. 9번. 등기 명의인 표시 형광펜. 등기 명의인 표시까지 형광펜. 변경 경정 등기 형광펜 따로 치셔야 돼요. 그게 띄워져야 돼요. 법률 용어가 두 개의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니까 두 개의 단어가. 자, 거기 들어봐요.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법률 용어를 지금 하나 형광펜 쳤죠.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것은 어떤 걸 지금 보시냐면은 아까 앞에 190페이지 예를 볼까? 좀 더 쉬워지는데. 190페이지 맞네. 예. 19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갑구 보십시오. 하단에 기재의 갑구에 소유자 송 동글동글 이름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동글동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소 나오죠? 자, 거기 들어보십시오.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등기에 기록해놨죠. 그걸 갖다 법률용어로 일컬어 등기명의인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라는 법률용어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음? 뭐라고 이해? 등기 기록해놓은 권리자의 인적사항.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법률용어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등기명의인 표시. 그럼 가장 구체적인 법률용어로 불러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면 되냐? 어떤 권리자의 인적사항입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게 등기명의인 중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뭐의 표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그러면 을구에 만약에 전산 기록이 있다면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나가면 돼요? 등기명의인의 표시. 무슨 등기명의인의 표시요? 이렇게 물으면 전세권 등기명의인의 표시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됐다 하면 소유권 등기되고 나서 송모식이 소유권자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인적사항이 변경된다는 건 송모식이가 땅을 등기하고 나서 이름 개명한 거. 이름이 법원에서 개명을 했으면 지금 땅을 등기했을 때는 개명 전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명된 이름을 바꾸는 걸 뭐라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그 다음에 땅을 등기하고 나서 송모식이가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할 수가 있죠. 바뀐 주소 고치는 걸 송모식이가 바꾸러 가는 것을 갖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1번에 송모식이가 주소를 갖다 이전했으면은 이전된 주소를 두 번째 칸에 고치는 게 무슨 등기냐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죠. 그러면 몇 번으로? 1번에 송모식이의 주소를 고친 거요 라고 순위번호를 안에 매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80%가 부기 등기 난 게 이 세 가지 지문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도 8가지가 그 규제는 더 있는데 시험에 80% 빈출됐던 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무슨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두 번째, 처분 제한 등기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세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위. 그거 세 가지만 지금 익숙해 지금 머리에 들어오셔도 그 시험에 80%는 접근합니다. 가장 빈출 빈도가 높았던 법률 규정에 의한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을 갖다 여러분들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이제 다시 원위치 그 정도를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자, 240 이제 하나 더 마무리할게요. 제일 위에 형광펜 잡으시고 제일 위에 상단에 이 부기 등기 제목 달려 있죠. 자, 그래놓고 소유 제목이 1, 2, 3, 4, 5 있죠. 그 중에서 자 4번 일련 번호 소제목 4번 일련 번호. 자, 부기 등기의 순위는 어디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부기 등기의 순위는 형광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형광펜.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형광펜 띄우고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형광펜. 자, 요거 2의 1로 부기등기로 순위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러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게, 자, 부기등기로 등기되어 있으면은 2번의 순위 번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형광펜 친 걸 갖다가 이제 이해 작업하자는 거죠. 두 번째 간단합니다. 자, 2의 3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2번에 부기등기가 몇 개? 두 개가 다 부기등기인데 뭐의 부기등기? 2번의 부기등기지 않습니까? 2의 1, 2의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자,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자, 2의 1과 2의 3의 권리 순위를 따질 때는 뒤에 번호 요걸 갖고 따지라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법률용어 뭐라고 부르냐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라고 돼 있죠? 그 등기 순서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등기 순서는 부기한 순서. 이번에 몇 번째로 부기? 첫 번째로 부기. 이거는 이번에 세 번째로 부기. 이게 부기한 순서입니다. 그 등기 순서라는 게 요 부기의 첫 번째 부기
세 번째로 했지? 요걸 법률로 뭐라 부른다? 그 등기 순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개 꼭 이해하셔야 돼요.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같은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그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요거만 익히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규제 넘기십시오. 245페이지. 자, 이제 세 번째 분류가 자, 다수식은 이겁니다.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등기 효력. 지금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에 부동산 정보 기록해놓은 걸 등기라고 하는데 그걸 분류 작업하는 겁니다. 그걸 효력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 것은 효력에 따라 분류하는 건 요거 마찬가지로 갑구, 을구의 등기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구, 을구의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표제부에 전산 기록하는 건 빼고 그건 좀 빼고 갑구, 을구의 권리를 등기해놨죠. 권리를 등기해놨으면은 어떤 효력을 법에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그걸 분류 작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걸 갑구, 을구에 등기하면은 어떤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 요게 이렇게 분류해 나갑니다.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분류해 나갑니다. 그러면 종국 등기는 자, 일반 등기가 종국 등기입니다. 일반 등기가 종국 등기라 하면 자, 이제 요거요. 자, 갑구, 을구에 등기하면은 일반 등기는 갑구, 을구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 을구에 나와 있는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요거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갑구, 을구에 등기하면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볼까? 보십시오. 갑구에 제가 토지 지금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3번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 3번 토지 소유권을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여러분들이 샀다. 매매죠? 대금 치르면 제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제 거를 여러분들이 취득, 등기, 하회야 취득. 등기, 하회야. 그러면 매매에 따른 무슨 등기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가진 소유권이 4번으로 여러분은 이전 등기하게 되면 지금 뭐 하게 되면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법에서 인정해 주는지 제 소유권이 여러분 앞으로 이전되는 걸 변동이라고 하죠. 권리 변동적 효력. 그러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요 하면은 무슨 등기라고 부르면 돼요? 종국 등기요 이렇게 부를 줄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등기하면은 이런 효력도 인정돼요.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요. 대항력. 자, 대항력 인정되는 걸 갖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토지 소유권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3번으로 저 갑구에 등기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저와 임대차 계약을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제 땅에 임차권이라는 민법상의 권리를 갖다가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 등기 없이도 되고 해도 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민법을 안 배우셨다는 친구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 교재 없죠?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는 민법에서 한 문제, 등기법에서 한 문제 나요. 예.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어차피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예. 자, 아직 민법 안 배우셨을 것 같아. 자, 그럼 보시면 토지 임차권은 자, 크게 이용권이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습니다.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중에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절대적 배타적인 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상대적인 권리, 채권 들어보셨습니까?
채권은 계약 맺은 사람에게만. 그걸 상대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누구에게나 뭐라고 부른다? 절대적 배타자. 그 사람에게만. 둘이 얼굴 맞댄 사람에게만. 절대 상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토지 전세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장? 다. 누가 찾아와도 다. 내가 내 지상권을 누구에게요? 계약 맺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그걸 절대적 배타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이 땅 똑같이 쓰죠? 누구에게만. 먼저 강학상, 학문상, 민법상 용어부터 불러요. 상대적. 그러면 상대적이라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준 사람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임대인 아닌 사람이 너 임차권, 너 나가 땅에서 그러면은 임차권자 소유권이 만약에 있다면 소유권자가 임대인 아닌 소유권자가 나가 이러면은 못 나가.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상대적인 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상대적인 권리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논리로 한 제3자가 나가 하면은 그 채권을 갖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다가 인정해 준 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할 수가 있죠. 등기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지를 임차해서 갖고 있다가 땅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운 땅 주인이 들어온다는 건 소유권자, 절대권자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나가 하면은 못 나가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쫓겨나야 돼? 근데 뭐를 하면은 뭐를 하면은 등기를 받아놓으면은 쫓겨날 염려가 없다는 거야. 뭐를 받아놓으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임차권 등기 어디에 등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을구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등기하면은 어떤 효력이 발생해?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변동 임차권에 취득하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무슨 용어인지 의미 이해하시겠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 했어. 우리 이거 할 때 했어. 권리를 갖다 등기해 놓으면 권리 순위가 몇 번으로? 2번, 2-1번으로, 2-3번으로 권리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을 갖다 뭐라고 부른다? 순위 확정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 확정력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똑같은 토지에 권리자들끼리 그 토지에 내 권리가 우선해요? 당신 권리가 우선해요? 권리 우열 순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권리를 등기해 놓은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는 등기의 법적 효력을 뭐라 본다? 순위 확정. 제일 실무에서 중요한 효력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정도까지만.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갑구을구의 재산권을 등기해 놓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예를 들어가 볼게. 자, 여러분들이 등기상 증명서를 갖다가 등기부 등본, 쉽게 얘기해. 등기부 등본 띄었다. 그런데 갑구를 보니까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 소유자, 박정환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 여러분들은 비전동 10번지 필지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등기부의 기록에 갑구에 4번이 현 소유권자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박정환 이렇게 이제 읽혀지면은 현재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적법한 법에 적합한 소유자는 누구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까? 박정환이라고 추측되죠? 그러면 왜 그게 추측이 됩니까? 왜? 이 두 글자가 시험에 모든 문제. 등기돼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또 땅주인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믿어야 되는 거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뭐하다고? 적법하다고 추측시켜주는 효력을 일컬어서 뭐라 본다? 추정력이라고 법률용어 부르는 겁니다. 예. 이 시험에 나냐고요? 날 것 같냐고요? 반드시 나요. 반드시 나요. 참고로 등기법에서는 안 나요. 민법에서.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배당이 될 것이고 등기법에는 이거보다 이제 등기 실무적 얘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등기법에서는 이 실체법상의 문제를 잘 요새는 안 넣어요. 옛날에는 다뤘었는데 요새는 잘 안 다루는데 등기법에서도 같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감 잡으시고 이제 잠깐 자 그러면 갑골구 이제 보죠. 갑골구에 재산을 갖다 등기하면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법적 효력을 갖다 인정을 해주는 등기를 갖다가 무슨 등기라 부른다? 종국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국 등기인지 자 종국 등기라고 부른다면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예비 등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가 아니라 이 넷 중에 어느 하나의 법적 효력도 인정을 안 해주는 등기를 걸어서 무슨 등기라고 부르는 예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비 등기에 자 옛날 얘기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두 개가 있었는데 전산 등기가 지금 업무가 지금 다 맞춰지고 나서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예고 등기랑 아이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금 법에는 예비 등기엔 지금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가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난 기초 얘기서부터 들어갈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는 접수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등기됐죠? 자 이제 보세요. 갑구에 등기하는 거잖아요. 보존 등기가. 자 보존 등기는 우리 배우셨죠? 보존 아셔야 돼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소유권 등기한 거죠. 이렇게 등기됐어요. 그러면 이게 종국 등기요, 예비 등기요 변별할 줄 아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등기됐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실 때 등기상 증명서를 때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이렇게 등기됐으면 이걸 뭐라고 읽을 거냐는 얘기예요. 땅 건물 정보 읽으려고 등기상 증명서 뗐잖아요. 그럼 뭐라고 읽을 거냐는 얘기예요. 종국 등기 이렇게 나중에 그런 거 학문 얘기는 아주 최초 땅 주인이 갑이라고 써야겠다. 최초 땅 주인이 누구 같은 애? 자, 가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최초 땅 주인이 누구 같은 애? 최초 땅 주인이 갑 같은 애예요? 갑인 애예요? 그게 시험 문제. 민법에서. 갑인 애하고 갑 같은 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오니까. 갑인 애 이렇게 돼 버리면 절대 갑을 상대로 소송을 못 걸어. 예, 소송을 못 걸어요. 갑 같은 애 이렇게 돼 버리면 소송 걸 수가 있어. 아니 여러분 비전등 10번지 필지가 내 땅이라면은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내 땅인데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됐어? 갑이 땅 주인하고 등기돼 있잖아. 그러면 갑 등기돼 있는 갑을 상대로 땅 소송 걸어도 절대 법적으로 땅 못 찾아. 갑이네 이렇게 돼 버리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등기돼 있는 자가 갑 같은 땅 최초 땅 주인 갑 같은 애 이렇게 돼 버리면 갑 같은 건 추측이잖아. 그럼 갑이 땅 주인이 아니네. 내가 땅 주인인데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을 들으면 그 추정하는 것을 갖다 깰 수 있다 없다? 있다. 갑 같은 애를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갑 이내를 갖다 간주라고 하는 겁니다. 간주. 그러면 등기돼 있는 자가 소유자라고 추정시켜주는 효력 아니면 간주시켜주는 효력? 추정시켜주는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된 자가 추정이 된다면 이 땅은 갑의 땅이 아니고 내 땅인데 왜 네가 내 땅을 등기해놨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입증 책임을 들으면 추정력을 깰 수 있음 없음? 있음. 자, 첫 번째 꼭 기억할 거 갑 권리자일 것이다. 추측시켜주는 효력, 간주시켜주는 효력. 등기돼 있으면 추측시켜주는 효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반대 그 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들어서 추정력을 깰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거.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 책임을 들도록 돼 있음?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는 실무로 얘기하면 소송을 거는 사람. 소송을 거는 사람을 이제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주장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죠. 자, 이제 준비. 여기서 시험 문제 한 5개만 가볼게요. 민법을 조금 해드려야 되니까 조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현 소유권. 자, 등기부등본 뗐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현 소유자 누구? 을. 전 소유자 누구? 자, 현 소유자, 현재 적법한 소유자는 누구로 추정? 을로 추정. 민법 총칙으로 가죠. 매매, 사기당했습니다. 사기. 그럼 사기는, 자, 누가 사기를? 을이 사기를 쳐갖고 갑의 땅을 가져갔다는 거지. 뭐, 제3자가 사기 쳐갖고 가져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소송을 걸겠죠. 갑이 을에게. 그럼 입증 책임 누가? 주장하는 자 이렇게 해야 돼. 주장하는 자. 항상 시험에서는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이제 저기 했는데 이해라고 여기다 판사하는 거 주장하는 자. 갑을 법률 용어로는 항상 시험에서 뭐라고 부른다? 주장. 왜? 현 소유자가 을로 추정되니까 사기당했다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 추정력을 깨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전 소유자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사기 입증 책임 누구? 주장하는 자. 그럼 매매 적법하다고 추정하지 아니함. 추정함. 그러면 등기되어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권리죠? 이전을 변동이라고 하죠? 뭐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냐? 권리, 변동, 적법하다고 추정. 매매를 등기 원인이라고 해요. 매매 적법하다고 추정되니까 매매가 적법한 게 아니고 사기 매매라면 그 사기 쳤다는 거 적법하다고 추정을 깨고자 사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들어 민사소송에서. 그다음에 적법한 소유자 을로 추정되니까 을이 땅이 아니고 네 땅이라고 네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을이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주장하는 갑 네가 소송의 입증 책임을 들어. 등기되면 권리 변동, 등기 원인, 권리자에 관한 사항의 적법성의 추정력이 미칩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이제 해보세요. 만약에 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자 묶여있는 지역이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관할구역 내 이제 토지 매매에 따라 등기하려면은 시, 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등기하러 와야 돼. 자, 그 이제 공부에서 배울 것이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 지금 현 등기상 증명서 떼봤더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음? 을이죠. 자, 등기상 증명서 떼었더니 을이 토지거래허가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군 구청에 가서 토지거래허가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확인해야 돼요.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시군구청에 가서 확인하지 마. 왜? 등기되어 있으면은 그 등기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적법성까지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법률을 뭐라고 하냐? 절차의 적법성까지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면 토지거래 허가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땅이 농지래요. 그러면 농지 소재지 시군면장에게 농지 취득자액 증명을 받아야 돼. 시군면에 가서 이거 땅 취득할 때 등기할 때 농지 취득자액 증명 발급 받았어 안 받았어 시군면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왜요? 등기 추정력은 절차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추정력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위력이 무지 센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법에 근거가 없어. 등기하면 1번, 2번, 3번의 효력을 인정해 주죠. 그럼 이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하면은 그 권리가 적법하다고 추정시켜주는 효력은 법적인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전에는 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민법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거 배우는 거 민법 얘기를 하랬어요. 그런데 민법 조문에는 정작 이 얘기가 다 있는데 이게 없어. 이 중요한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효력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또 시험 문제네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법적 효력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 부른다? 예비등기. 예비등기 뭐가 있다? 다등기. 자, 이제 가요. 자, 지금 현재 소유권자 누구요? 을이죠? 그럼 여기서 계속 가면 돼.
병에게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이라는 건 지금 돈이 없지만 장래 이 땅을 찜해놓고 장래 대금이 마련된다면 장래 매매 계약 체결하기로 미리 약정을 받는 걸 매매 예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매매 예약을 하면은 나중에 장래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럼 장래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치르면은 병에게 발생할 채권이 대금 장래 매매 계약 치르고 매매 대금을 다 치렀다 장래 그러면 네 땅 소유권명의 나한테 주어 이렇게 요구하는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면 되죠.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면 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채권 물권 채권 네 땅 소유권명의 나한테 넘겨달라고 을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면 이 채권을 갖다가 요 매매 예약할 때 가등기 한다면 만약 같이 하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 매매 예약 받아갖고 이 땅을 찜해놨는데 나중에 만약에 뭐를 하게 된다면 이 땅을 사게 된다면 대금을 치르고 나한테 생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다가 순위 보전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걸 법률用뭐라고 그러나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가등기 순위 보전받으면은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인을 접수번호 등기원인 매매 예약 권리자 병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략. 자 그럼 됐어요. 이 가등기. 자 그러면 준비 시험 나온 거 4개만 하죠. 4개만 그대로 하죠. 자 무슨 가등기 해놨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놨죠. 자 가등기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오댕으로 해보세요. 댕. 가등기 권리 변동 대입하면 돼. 그대로 시험 문제 다 나온 거야. 권리 변동적 효력 있음 없음. 가등기는 병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기획하고 본등기를 해야 이전이 되는 거야. 권리 변동적 효력 없어.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이렇게. 가등기는 자, 병이 가등기 받아놨죠. 자, 가등기 하면은 대항력이 인정된다. 댕. 자, 대항력이 인정된다가 댕이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을의 땅에 병이 가등기를 받아놓으면 땅 주인 을은 을에게 병에게 가등기를 해줬으니까 가등기 한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갖다 못 팔아먹는다. 그게 가등기가 대항력이 있다예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 댕이라니까. 가등기 대항력 없습니다. 그런 효력. 그대로 다 시험네. 가등기 하면은 순위가 3번으로 확정이 된다. 댕. 아니요. 3번 확정되는 건 나중에 본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3번 순위가 확정되는 거지 3번은 보전받아 놓은 거야. 예.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4번이나 났을까 이 지문이? 이렇게 크로스 하는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하면 온지 댕인지 판단해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되어 있으면 병이 을의 땅을 장래 이전받아갈 권리가 병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오하면 어떻게 해? 에이 댕해야지. 지금 댕해야지. 그러니까 4번이나 나지. 응? 다시 댕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으면 가등기권자가 을의 땅을 이전받아갈 권리가 장래 가등기권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댕할 때까지 전부. 댕해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을에게 병에게 가등기권자 병이 장래 이전받아갈 권리가 병에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를 아니하니까 제3자에게 언제든지 병에게 가등기 내줬어도 을은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언제든지 팔 수
있다가 되는 거겠지요. 추정이 된다면은 이 땅 장래 이전 받아갈 권리가 100개 있다고 추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땅 제3자에게 못 판다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추정되지 않아요. 뭔지 이해하셔야 돼. 가등기는 이 종국 일반 등기에서 인정해주는 이 법적 효력 어느 하나의 효력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는 등기라 해서 그걸 갖다 예비 등기. 예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 없어졌으니까 딱 하나만 살아 있어요. 예비 등기가 가등기. 요거만 살아 있습니다. 요걸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쉴게요.